안녕하세요, 덧셈입니다. 최근에 이 NPL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수도권도 그 아파트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그 원우님들도 여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정말 전국 각지에 그 아파트를 NPL로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NPL 투자도 당연히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지만 이 수익률을 높이고 소액 자본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매입 금액의 90%까지 근질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 담보 대출에 대한 그 LTV가 한 80%까지 가능하다면 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그 대출은 무려 90%까지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담보 대출이 8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8억이라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그 안에서 1순위로 90%를 대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10억짜리 그 담보 대비 90%의 대출을 해줘도 7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NPL 투자는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경매 매각으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때 근저당권보다는 근질권이 더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분당 NPL 대부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론셀로 매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6억 5백만 원이지만 우리가 채권을 매입하던 그 순간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으로 감정가가 굉장히 고평가됐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번 유찰이 됐겠죠. 한번 유찰된 금액은 4억 2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보통은 시세가 한 4억 5천만 원이라면 4억 2천3백만 원짜리 그 경매 사건도 그렇게 매력적인 물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시세와 근접했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찰된 그 최저가는 2억 9천만 원. 그렇게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자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 은행은 그렇게 본인들의 그 채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채권 최고 금액 4억 4천만 원, 채권 행사 권리 금액도 마찬가지로 4억 4천만 원. 그런 부실 채권을 우리는 할인해서 3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천만 원이나 할인하면서 매입하게 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는 그 근질권 대출을 무려 금리를 4%대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근질권 대출 금리가 한 7, 8% 정도 되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금리로 맞췄을까 궁금하시죠? 그렇게 대출을 해준 그 금융기관은 다름이 아닌 채권을 양도한 그 은행에서 이어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경매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투자가 되는 금액이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그 부실 채권을 매각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회계상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기네 대손 충당금 안에서 이 근질권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론세일로 채권을 매입할 때 이어서 그 채권 양도인 측에다가 근질권 대출이 안 되는지 협상이나 설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론세일로 매입한 그 남양주의 아파트 사건은 매각 기일날 사실은 우리가 이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인 4억 4천만 원으로 입찰을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유입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니까 4억 4천에 매도를 해도 얼마든지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젝트만큼은 배당으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방어 입찰에 들어가면서 배당 유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매입한 그 3억 8천만 원에다가 여러 가지 조금 부대 비용과 마진을 붙여서 4억 1,900만 원의 그 입찰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과는 우리는 아주 짜릿하고 근소한 2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4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도 그 최고가 매수인은 2등이란 금액 차이가 100만 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본인들이 잘 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한 상상이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는 3억 8천만 원의 그 채권을 매입한 거지 4억 1,900만 원은 단지 그냥 방어 입찰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NPL 투자는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기분도 좋게 한다는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있는 겁니다. 배당표를 보시면 낙찰자가 그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우리는 1순위 그 근저당권자로서 4억 2천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산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근질권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에 5천만 원 투자해서 3개월 뒤에 3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 NPL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NPL에 대한 원리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부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개인 각자가 NPL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기에 기회를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 가장 큰 그 꿀팁을 정리하자면, 채권 양도인 측에다가 이왕이면 근저권 대출을 한번 협상해서 설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